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커뮤니티란에 예고한 대로 유학에, 특히 뭐 미술 유학 아니면 영상 관련 유학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특별 게스트가 아마 이쪽 코너에 손만 보일 건데 있습니다. 저희 집의 제일 실세, 유학을 결정할 때 크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야 되는 저희 아내 육소영과 같이 한번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 커뮤니티란에 댓글로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고, 심지어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모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진 못하겠지만, 저나 제 친구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티칭을 하면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의 유학 그 생활 기들을 이렇게 좀 바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학생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정말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은 같이 소영이가 얘기하는 게 다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참고하는 정도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저희가 유학을 같이 나온 게 2009년인데 이제 저는 사회에서 일한 지 한 4년이 좀 넘었었고, 소영이는 그때 어느 정도 됐어요? 5년이 좀 넘었었지.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소영이는 뭐 게임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뭐 처음 1년 반은 뭐 애니메이션 회사, 그 다음 1년 반은 캐릭터 회사, 부즈라는 그 캐릭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게임 회사에 그때 있었는데, 뭐 둘이 사실은 계속 일했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4, 5년 정도 경력된 거를 다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동안 번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그것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또 아기가 유학 가기 2주 전에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름 눈물에 이별을 하면서 심파를 찍었었는데, 유학생활 시작이 되게 사실은 엄청 순탄하진 않았다고 봐야 되죠. 유학을 왜 결정하게 됐었죠? 회사 생활하면서도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왜 외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막 졸업작품 하면서도 픽사 애니메이션을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담고 싶었던 욕심이 되게 많았어서. 근데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하진 않았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애니메이터로 계속 일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겨 하진 않는데, 그냥 약간 그 회사에 대한 동경? 회사에 대한 동경? 이게 되게 크고,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도 크고, 그리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나도 그래 되고 싶다,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유학을 생각을 했지만 유학을 포기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왜 가려고 했냐면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사실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극장판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 찾아봤었는데, 당시는 약간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 약간 원더풀 데이즈나 조금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해가지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시기. 현재는 뭐 TV 시리즈 정도라도 확장해가지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조차 없었던 상태. 극장판 애니메이션 할 거면 결국에는 해외로 나와야 되겠구나. 하고자 하는 분야는 이제 한국에선 제가 애니메이터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 나왔는데, 게임 회사 갔을 때는 그 인게임 시네매틱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연출을 같이 해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보니까 확실히 더 재미가 있었고, 학부 때 단편 만들 때도 되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출 관련된 쪽을 해보는 게, 집중해서 해보는 게 내가 더 재미를 느끼겠구나 싶어가지고, 스토리보드 아니면 아예 그 레이아웃 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결정했고, 학교도 결정을 했습니다. 둘 다 막 회사 관두고 해커스 다니면서 몇 달 동안. 그치. 그때도 사실 몇백만 원 썼지, 그치?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둘이 같이 깜깜할 때 지하철 타서 해커스에서 이제 토플 보고 점수를 따고 나서 이제 다시 회사를 복귀했지, 우리가. 사실은 뭐 토플 따놓고도 뭐 유학 그런 관련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뭐 어플라이 하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거의 한 1년이 걸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차피 1년 남았을 때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미술 유학원도 같이 갔었고 홍대에 있는데 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미술 유학원을 제대로 이용하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작업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작업실을 빌려서 공간만 쓰는 개인 거. 작업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미술 유학원을 막 전적으로 신뢰를 못 하겠던 게 막상 그 애니메이션 스쿨들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학교별로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다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이만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실상 잘 모르는 데가 대부분이었죠. 유명한 그런 미술 유학원인데도. 사실 미술 유학원은 거의 선생님도 거의 뭐 회화나 디자인 그쪽에 많이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지 애니메이션이나 좀 약간 그런 쪽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카라츠, 뭐 AAU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름 알려진 데만 조금 그냥 아는 것 같고 사실은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치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커리큘럼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뭘 준비해야 되고 학교별로 심지어 토플 점수도 다르거든요. 어디는 뭐 80점, 어디는 85점, 어디는 뭐 90점인 데도 있고 어디는 100점 이상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본인이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학교를 전혀 모르겠다. 내가 학부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석사를 이쪽 관련 분야로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마 그 학교 자체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구글에다가 미국 유학이다 이러면은 뭐 Best Film School in US 뭐 이런 식으로 Best Animation 뭐 School in US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은 매년 그 나오는 랭킹이 있어요. 그 랭킹이 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랭킹을 바탕으로 일단 그 학교를 다 설치해서 들어가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수진과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 란이 있거든요. alumni라는 그 란이 있는데 졸업생 란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USC 같은 데는 거기에 그 졸업생들의 링크드인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 학교를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몇백만 원 주고 유학원에서 해도 이 이상 더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벌써 27, 8 뭐 그때쯤에 뭐 유학을 나가도 되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 우리 나이는 사실 더 많았잖아요, 그치? 우리 30 당시 나이로 한국 나이로 30살. 근데 30살인데 그래도 저는 남자치고는 경력이 좀 있었던 편인 게 이제 군대를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 30살에 나와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뭐 싱글로 30살에 나오면은 뭐 싱글이면 뭐 공부하는데 전혀 30살 좀 넘어도 오히려 싱글이면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이가 들어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확실하게 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나이는 좀 뭐 28살, 29살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사실은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이를 봤을 때도 나이도 뭐 30살이었고 아기가 태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육아를 시작을 했으면은 거의 그 이후에는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100일만 돼도 못 나왔을 것 같아. 너무 예뻐서. 부모님들에게 다 손 벌리는 것도 사실은 그걸 다 충분하게 편하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집안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웬만한 중산층도 사실은 많이 막 뭐 대출을 받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포트 해주는 거지 막 편하게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집이 많진 않기 때문에 몇 년 일하다 나오면 일단은 금전적으로 자기가 좀 보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하면서 내가 유학 가서 공부했으면 하는 분야를 훨씬 더 좁힐 수 있다. 좁혀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일단 확실히 좀 유학생으로서 나와서 알바처럼 일을 하더라도 조금 경력이 있으면 조금 괜찮은 알바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지. 왜냐면은 바로 그냥 나왔는데 업계 관련해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만
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관련 일을 좀 받아서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 때 스튜디오에 나가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럼 메소드라고 그때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첫 번째 거 할 때도 여름방학 때 가서 일을 했었고, 뭐 광고회사도 일을 했었고, 뭐 등등등 할 수 있었던 게, 한국에서 일했던 그 포트폴리오와 뭐 학교에서 하던 그런 프로젝트를 다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어플라이 했을 때 이제 좀 확실히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하게 일했던 그 포트폴리오가 속해 있으면은 프로덕션도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완전 학생 포트폴리오보다는 그러니까 단기 알바라도 조금 관련 분야 알바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뭐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아예 빨리 나오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버젯을 타이트하게 오면은 미국에서 알바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공 분야에 시간을 많이 못 쓰는 친구들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뭐 한국에서 1, 2년 더 벌어가지고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내다 보면 정말 생활비나 집세만 해도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고, 박사 과정으로 오신다면은 박사는 보통 학교에서 그랜트가 나오거든요. 학비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좀 나오기 때문에 본인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데가 이제 LA하고 샌프란시스코 두 군데인데 서부 지역만 살았었는데,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되게 안 좋지. 근데 한국은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치. 밤에 여기도 지금도 밤에 돌아다니고. 밤에 위험하기는 아마 한국보다 위험하고, 일단은 총기 소유가 허용되니까. 맞아요. 그게 또 지역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조금 깨끗하고 뭐 조금 주거 지역 위주로 돼 있는 데들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 정말 시내나 이런 쪽 가까운 데에 좀 뒷골목 같은 데는 더 위험한 것 같고, 처음 오면은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그 집을 좀 위험한 데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 10개월을 좀, 나는 나름대로 이국적이라고 좋아했지만, 이국적이라고 막 했지만 사실 밖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약간 좀 위험한 지역에 처음 구해가지고,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온 상황이어가지고 뭐 가격이나 뭐 집 상태만 보고 결정을 했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는 뭐 집 나름대로 그냥 좀 지내기는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죠. 거기가 이제 웨스트레이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웨스트레이크 쪽인데, 뉴스에 나오는 거. 한인타운하고 다운타운, LA 한인타운하고 다운타운 중간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뭐 강력범죄나 심지어 살인사건도 지낸 동안도 되게 많이 뉴스에 나왔었고, 우리가 그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골목이 폴리스 라인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막 학교에서 다 뭐 작업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골목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어가지고 주차를 못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았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 그 동호란 같이 오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헬리콥터 서치라이트가 집안까지 막 팍 비치는 경우도 두세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네가 사실 안 좋았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걸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찾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한국 막 부동산 이런 데서, 아니면 한국 그런 중개하는 데서 거기 뭐 가격 대비 이 정도 집이면 좋다고 해서 막 구하시면 동네 자체가 되게 안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 영어는 저는 어학연수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올 때, 학교 오기 한 3주 전에 미국 처음 온 거지. 처음 와가지고 이제 영어 쓰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뎌본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첫 학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드는 자괴감, 이것도 되게 컸고, 한국에서는 이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있는 그 표정이 익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작업해서 뭐 조금 더 올라가고 뭐 연출도 한국에서 해보고 막 이렇게 할 걸,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좌절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영어는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힘들지. 평생 모국어가 아니면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관련 분야 쪽 그 언어나 아니면 회의할 때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되게 익숙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한 2, 3년 정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데 더 힘든 건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 맞아, 문화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뭐 보면은 주말에 예능 보고 와서 막 그거 봤냐 뭐 러닝맨 봤냐 뭐 이러면서 개그맨들 얘기하고 뭐 아니면 터크쇼 진행자 얘기하고 이런 게 막 좀 들어가 줘야지 대화가 막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저나 소영이나 둘 다 미국 문화에 엄청난 팬은 또 아니었고 뭐 팝송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미국 뭐 드라마나 코미디 쇼나 이런 걸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데서 오는 한계, 약간 대화의 소재나 얘네들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또 끼어들기 힘든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이가 그 영어의 한계를 좀 만들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영어를 좀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막 팝송만 막 듣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 미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막 그 음악을 주제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약간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단은 공통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실 뭐 이메일 체크하고 이런 거는 뭐 한국 사람들 읽고 쓰는 건 잘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고, 회의 때 이제 자신감 있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특히 회의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약간 조금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하나씩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초반에는 쉽지 않은데 점점 그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끼어들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점점 생깁니다. 합격을 통보받았을 때가 환율이 1,900원이었어요. 미국을 유학을 하고 있던 사람도 한국을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거의 솔직히 거의 다 쓰고 미국 갈 때 이제 가가지고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 처음에는 당연히. 근데 계속 받았지. 1년치 정도 다행히 학비를 서포트 받는 도중에 이제 학교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됐지. 많이 세이브를 했지. 그래도 부모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유학을 끝마치지 못했죠. 맞아. 그리고 그래서 유학을 올 때 1학년 때는 무조건 학교에서 잡을 구한다. 사실상 유학생들 딱 보면 학부생들이 제일 부자야, 집안이. 그치. USC도 딱 보면 학부생들이 제일 좋은 차 타. 학부생들이 제일 부자고, 석사는 그 중간 정도? 박사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냥 빠듯하게 오신 분들 꽤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랜트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로 오신 분들은 좀 빠듯하게 지내는 분들이 좀 있고, 석사는 그나마 뭐 TA라고 티칭 관련된 어시스턴트 교수를 도와주는 그게 좀 있고, RA십이라고 제가 했던 게 이제 RA십인데 리서치 어시스턴트.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12시간이면 12시간 이렇게 계속 내가 일을 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뭐 약간 장학금처럼 받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약간 받고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SA라고 스튜던트 어시스턴트. 이거는 그 한국에서 조교가 하는 거랑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교수들이 수업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고, 수업 시간 전에 약간 뭐 유인물 같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SA는 그 실질적으로 그 받는 장학금이나 이런 건 제일 적긴 한데, 이거는 대신 한 학년에 몇 명을 좀 주는 편이고, TA나 RA는 좀 비용을 많이 주는 대신 한 학년에 거의 한 명 정도만 뽑아서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USC는 그랬어요. UCLA나 이런 데는 보면 좀 주립되는 그 주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TA나 RA도 좀 더 여러 명을 줬던 것 같고, 대신 나오는 비용 자체는 좀 더 적게 주고, 한 사람당. 약간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 석사 이상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약간 부족한 경비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OPT라는 게 뭐냐면은 유학생으로서 여기서 학위를 끝내면은 그 학위를 받은 순간부터 1년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이때는 특별히 워킹 비자 같은 게 없어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1년 동안에 취업 비자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비자를 주는 데까지가 또 몇 달이 걸리고, 그 다음 또 데려오는데 이주 비용도 훨씬 비싸고 등등 해가지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일단 OPT가 있는 친구는 당장 데려와서 다음 달부터라도 일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 비자 서포트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OPT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사실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취업하는 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직접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만에 한 명, 만 명에 한 명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유학을 통해 가지고 미국 회사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랭킹이 학과별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뭐 다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쪽 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쪽 관련 분야에서는 학교별로 특징을 약간 몇 군데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AU나 아니면은 플로리다 쪽에 있는 링링, 그리고 사바나, 스캐드 같은 경우는 조금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 같고, 제일 유명한 학교죠, 케라치 같은 데는 2D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토리보드 이쪽으로 확실히 잘하는 것 같고, 거기는 학부는 캐릭터 애니메이션과가 있는데 석사는 실험 애니메이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험 애니메이션 쪽 가신 분들은 확실히 좀 더 실험적인 영상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SC, 그 다음에 UCLA 이런 데처럼 영화과가 좀 강한 학교들은 애니메이션 쪽도 아무래도 시네마토그래피, 레이아웃 쪽이나 아니면은 편집, 에디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로서는 되게 강하게 진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학교들에서 보면은, 저희 학교 출신도 보면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막 잘 된 사람보다는 오히려 뮤직비디오 감독을 한다든지, 저같이 레이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에디팅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훨씬 많지. 아트센터는 컨셉 아트 쪽으로는 제일 정평이 나 있는 학교. 심지어 저희 학교의 컨셉 아트 수업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도 아트센터에서 교수였어요. 그리고 뉴욕 쪽 동부에도 학교가 좀 있죠. 뭐 SVN이나 아니면 프렛 뭐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동부는 뭐 패션, 뭐 광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광고나 모션 그래픽 이런 쪽이 좀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밖에도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뭐 CCA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니까 혹시나 거기를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다녔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본인 학교는 어떤 부분이 좀 강하다 이런 것들을 댓글란에 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학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열의 9은 정말 많은 그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족, 친구, 뭐 친척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지내는 동안 외롭기도 할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서러운 일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일하는 동안에 나의 친구들은 이미 뭐 신입에서 대리가 돼 있을 거고, 뭐 금전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안정적인 삶을 더 살고 있을 거고 할 거라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학을 가고자 하는 나라에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담궈보고 싶은 그런 스튜디오가 있다,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그 학교의 교수로 있다, 아니면은 뭐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등등, 본인에게 구체적인 그리고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은 원하는 바를 100% 다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얻고 가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안녕.